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만이 아닙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습관에도, 자기 말버릇에도, 자기 인간관계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 않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분명 어제와 다르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돌아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변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반응하고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느낌이 당신만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답답함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기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보이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멉니다. 2500년 전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길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의 핵심은 하루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논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마음과 행동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마음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반성하고 다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달라지겠다고 외쳐도 몸은 익숙한 대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내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누군가의 말에 불쑥 화가 납니다.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말이 나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다음 날 또 같은 다짐을 하고 또 같은 상황이 오고 또 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변화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꾸려 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릅니다. 반면 행동은 구체적입니다.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고 바로 지금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을 멈추는 것은 행동입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도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결심해야 비로소 행동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중장년의 나이가 되면 이 문제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이 있고 형성된 성격이 있고 익숙해진 반응 패턴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넘어서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뒤로 지나온 시간보다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논어 2인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 즉 생각이나 다짐은 느리게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다짐은 빠르게 하고 행동은 느립니다.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왜 행동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행동은 현실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행동은 현실의 흔적을 남깁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논어 헌문편에서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 행동을 돌아봅니다. 소인은 남 탓을 합니다. 변화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 행동에서 출발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남에게서 출발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말을 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대충 넘길 것인가, 정성을 다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논어하기 편에서는 증자의 말을 전합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것이 행동을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비교가 과해질 때입니다.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비교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로 바뀝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면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무력감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비교는 감정을 무너뜨리고 감정이 무너지면 행동이 흐트러지고 행동이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비교의 또 다른 문제는 기준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는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고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게 남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지나온 결과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더 잔인합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바꿀 수 있지만 지나온 결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논어하기 편 첫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말은 논어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남의 인정에 기대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도 행동입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행동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라는 생각이 시작될 때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어려운 이유는
비교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점점 쉬워지고 비교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논어 태백편에서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면 그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핵심은 자기 자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마음을 씁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남의 일에 감정을 소모합니다.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내려놓고 미래의 일은 맡겨두고 남의 일은 신경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리를 지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논어자로편에서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전합니다. 남과 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군자의 길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자신의 자리가 보입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할 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나간 말들이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오해를 낳고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쉽게 나갑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날카로운 말이 나가고 답답하면 불평이 나오고 불안하면 쓸데없는 말이 많아집니다. 그 순간에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간 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후회가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쉽게 하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조언은 잘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불일치가 쌓이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잃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아직 어리니까라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에 책임이 따릅니다. 가벼운 말도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농담도 진담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니 말을 적게 하면 후회가 적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과묵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지, 지금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불필요한 말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행동입니다. 마음속으로 말 조심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말이 나가려 할 때 입을 다무는 것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후회를 줄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줍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행하고 그 뒤에 말이 따르게 하라.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하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잘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어 2인편에서는 이 원칙을 더 강조합니다. 옛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니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무거우니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킨다는 것, 이것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대단한 성취, 눈에 띄는 성공, 남들이 알아주는 일, 이런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작은 일은 대충 넘깁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큰 일을 하면 되지, 지금 이 작은 일쯤이야. 그렇게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인생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사람을 만나 인사하는 것, 맡은 일을 처리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하루가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결국 인생 전체가 작은 일들의 축적입니다. 작은 일을 대충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대충의 습관은 큰 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작은 일을 소홀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일에서 정성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정성을 다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이 문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할 큰 일을 꿈꾸며 지금의 작은 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넘어서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따로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일들이 곧 인생이라는 것을, 그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논어 위령공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어지럽힌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지 못한다는 것은 참을성이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대충 넘긴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쏟지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정성껏 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대충 넘기고 싶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별것 아닌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행동이 쌓이면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생깁니다. 이 인식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이 또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논어 안연편에서는 행동을 바르게 하면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후회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 자신의 행동에서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후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가 적습니다. 후회가 줄어들면 감정이 안정됩니다. 후회는 자책, 아쉬움,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합니다. 후회가 줄어들면 이런 감정의 짐이 줄어듭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후회의 상당 부분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바른 행동을 하면 후회가 줄고 후회가 줄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논어 안연편에서는 이렇게도 전합니다. 안으로 돌이켜 자신에게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바른 행동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작은 일 하나를 정성껏 마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과 행동의 간극, 비교로 인한 흔들림, 말과 행동의 불일치, 작은 일의 소홀함. 이 문제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동을 바로 세우라는 하나의 원칙이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논어는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논어가 다루는 문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못하는 문제, 남과 비교하며 흔들리는 문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문제,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논어는 거대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하루를 바르게 사는 기술에 관한 책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논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목표에 끌립니다. 인생을 확 바꾸는 대단한 계획,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큰 결심. 그러나 거창한 목표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닿지 않고 너무 커서 압도당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진짜 힘이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작은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 비교하는 생각을 한번 멈추는 것, 작은 일 하나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원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무리해서 큰 변화를 시도할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합니다. 작은 행동은 효율적입니다. 적은 에너지로 확실한 변화를 만듭니다. 중장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혁명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인생이 있고 형성된 관계가 있고 자리 잡은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낫고 내일은 또 조금 나은 것입니다. 논어하기 편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하라.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멈춘 비교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정성껏 마친 일 하나가 자신감이 됩니다. 지킨 내 자리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의 인생이 됩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을 아끼고 있습니까? 비교를 멈추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에 단 하나의 행동을 선택할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논어는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도 새롭습니다. 지금의 고민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논어의 지혜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단 하나의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편히 쉬십시오.